안녕하세요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호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.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.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아요. 무시당하는 느낌. 이게 참 그런 게 내가 예민한 건지 또 실제로 정말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잘 안 갈 때가 있더라고요. 대부분 구분이 잘 안 가고 뭐가 맞냐 이 생각을 계속 하잖아요. 네. 근데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. 진짜 무시받는 건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불가능하죠. 불가능해요? 네, 그 사람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, 상대방의 마음을.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건지 저건지를 계속 알고 싶은 그 이유가 있어요. 왜 그런 거예요? 그걸 알아가는 과정, 고민하는 과정, 이건가 저건가 계속 근거를 수집하고 계속 생각을 돌리는 이거 자체가 네. 역시나 그 이면에 그 과정에서 받은 감정적인 상처나 갈등을 네. 외면하는 수단이거든요. 내가 사실은 그 대화에서 뭔가 좋지 않은 감정을 느꼈다. 네. 무시받는 감정을 느꼈다. 그러면 그냥 그대로 나는 감정이 안 좋은 건데 이게 만약에 혹시 아닐 수도 있어. 맞아요. 네, 맞아요. 합리화. 네. 그냥 실수한 거야. 네, 그냥 그 가정을 그 가능성을 한번 좀 따져보면서 네. 이 감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추스리려고 애를 쓰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것 자체가 이미 내가 마음이 많이 상해 있고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니까 내 마음을 진짜 살살 달래면서 내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그 상황을 다시 복귀하는 게 기분이 썩 좋은 일은 아니더라고요. 그렇죠.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자꾸 덮고 외면하는 건데 네. 감정은 그렇게 덮는다고 나중으로 미룬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은 불편해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직면하고 네. 내 스스로는 그 감정을 최대한 헤아려 봐야지 오히려 그게 가장 깔끔하다.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. 제가 요즘 든 생각이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 현실 육아를 통해서 많이 배우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러면 상대방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이 가장 먼저야라는 걸 밑바탕으로 내 감정을 계속 들여다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가요? 그렇죠. 그 사람의 지금 의도가 뭔지 네. 보통 거기에 많이 이제 꽂히지만 그거는 사실 알 수도 없고 정확하지도 않고 제일 확실한 거는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는 거. 그리고 그래야지 더 신기하게도 내 감정이 편안해져야지 어느 정도 인식이 돼야지 상대방의 의도도 왜곡되지 않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었어요. 아니면 내가 날 돌아보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. 이 사람이 뭐 얘기한 게 정말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. 있죠. 이게 내 자존감이 떨어진 거예요? 뭐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? 물론 뭐 진짜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패턴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. 있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뭐 전적으로 내 안에서 문제를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그게 좀 누굴 만나든지 좀 자꾸 그게 반복되는 패턴인 것 같다면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자꾸 펼쳐지는 것 같다면 예를 들면 이제 특히 엄마분들은 뭐 다른 엄마들과의 관계 여럿이 있는데 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남편한테 그런 느낌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우리 아이가 크면 클수록 말을 점점 잘하면서 은근히 엄마를 무시하는 느낌을 스스로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자꾸 뭔가가 반복되는 패턴이 인식된다면 그거는 좀 내 안에서 원인을 잘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. 말씀하신 대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은 보통 엄마분들은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. 왜냐하면 육아는 해도 끝이 없고 잘 모르겠고 항상 새로운 국면이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위축이 되죠. 그게 자신감 떨어지는 거고 그런 감정 상태에서는 생각의 흐름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으로 상대방의 말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내가 자꾸 해석이 되기 때문에 그냥 한 말도 조금 나를 무시하는 쪽 나를 뭔가 안 좋게 얘기하는 쪽으로 자꾸 인식이 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무시받는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경험하면서 힘들었다면은 이거는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또는 그런 뉘앙스가 비춰졌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
근본적으로 내가 위축이 되어 있을 때, 그리고 이거 역시도 엄마로서 살면서 내가 위축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인식이 좀 나는 좀 뭔가 부족하고 이게 들통나면 안 되는데 누군가 이거 들킨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은 무시받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사실은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네. 반복적으로 뭔가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시받는 느낌. 그거는 어떻게 보면 표면적인 거예요. 그 네네. 이면에는 뭔가 상대방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자꾸 좀 부족한 느낌, 뭔가 부끄러운 느낌, 수치심,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한 건 아닌가를 좀 돌아보셔야 되고 실제로 상담하면은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뭐 굳이 시키지 않아도 네. 그냥 현재 얘기를 우선 이런 게 쭉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딱 떠올라요. 과거에 내가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았던 걸 연결이 되고 네. 그 과거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보통은 가족 안에서 많이 우선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이제 예전에는 보통 형제들이 다 있었잖아요. 거의. 네네. 그래서 자매 관계도 있고 남매 관계도 있는데 자매 같은 경우에는 둘째. 예, 뭐 둘째일 수도 있고 첫째일 수도 있어요. 그래요? 그건 상황마다 다른데 그 얘들이 뭐 서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이나 이런 걸 수도 있지만 외모.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매고 근데 뭐 친척들 만났을 때 항상 언니한테만 사람들이 예쁘다고 해주고 나한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네네. 그러면은 굳이 나를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도 그냥 분위기상 내가 뭔가 좀 열등한가 보다 이런 네네. 느낌을 받기도 하고 외모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성적 이런 것도 항상 공부 잘한다 칭찬해주면 또 상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위축될 수 있죠. 이런 경우가 또 자매들 사이에서 되게 생각보다 라이벌 같은 그런 관계가 되게 크거든요. 네네. 그런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흔한 게 이제 남매 관계에서 제일 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남녀에 대한 성차별 선호도가 점선적으로 많이 좀 그렇죠. 달랐기 때문에 친척이나 어떤 그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우리 남동생은 더 챙김받고 항상 남동생 안부 먼저 묻고 쟤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쟤는 좀 많이 잘못해도 봐주고 나는 아들이니까 네. 이런 식으로 되는 거를 간접적으로 자꾸 보다 보면 네. 나는 뭔가 여자기 때문에 부족한가 보다 이런 식으로 또 많이 위축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. 근데 이게 사실은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쌓아두죠. 그리고 억누르고 외면하고 그리고 이제 또 괜찮게 지내는 척하고 살다가 또 엄마가 되다 보면은 이렇게 마음이 위축되고 무시받는 느낌 들다 보면은 그런 과거의 그런 무시받던 느낌으로 나도 모르게 연결이 돼서 아이한테요. 예전부터 있던 감정들까지 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아이한테도 그렇고 다른 엄마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. 근데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일,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여왔던 일들은 내가 뭐 다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럴 때는 뭐 그런 일을 겪었던 사람하고 직접 대화를 해야 되나요? 그것도 되게 사실은 위험할 수 있어요. 항상 그렇지만 내가 무슨 액션을 상대방한테 취해서 해결하자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사실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커요. 왜냐하면 상대방은 대부분 기억도 못하거나 기억은 나더라도 아무렇지 않은 대수롭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뭐 그때는 다 그랬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자기가 사실은 미안해서 오히려 더 방어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 감정은 해결할 수 있어요. 어떻게 그럴 수 이 감정을 항상 해결하는 게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그냥 들여다보는 것 자체. 외면했던 거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, 억눌렀던 거를 조금 수면 위로 올리면서 이걸 그냥 내가 그 상황에서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. 나 그때 이런 얘기 들어서 속상했다. 이게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있고 무수히 많은 감정이 디테일하게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을 다시 올려서 조금 느껴보고 그때 그랬어 이렇게 스스로라도 확실히 그 감정을 정리하는 거를 하면은 이게 점점 해소가 되는 거예요. 나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면 또 그때의 감정이 떠오르니까 그걸 또 표현하고 너 그때 그랬겠다 이런 공감받으면 너무 좋고 그게 주변에 없다면 최소한 혼자서라도 제일 좋은 거는 혼자 상상하는 것보다는 쓰는 거 글로 감정일기로 써서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은 지금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불편한 감정이 너무 과도해지는 거는 최소한 막을 수가 있죠. 그냥 지금 관계에서만 국한해서 그 감정을
느낄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또 엄마 같은 경우는 아이와 지낸 시간이 많잖아요. 근데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아이가 나를 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아이가 발달 과정상 말이 점점 많아지고 또 논리적으로 되면서 구체화되고 그러면서 엄마의 신경을 살살 긁는 그 시기들이 다 있어요. 정상 발달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 내가 아이보다 더 안정된 마음으로 지금 얘가 말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말하고 싶구나 이렇게 좀 들어주면 좋은데 아무리 뭐 책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도 내 마음이 무시받는 감정에 너무 취약해져 있으면은 그게 안 돼요. 역시나 해결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탓을 하자는 거랑은 전혀 다르죠. 내 안에서 나의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내가 찾아서 스스로 보듬어주자. 내 편이 되자. 탓하고는 오히려 반대죠. 내 편이 되자. 내 스스로 내 편이 되자. 이거는 좀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아요. 그 감정의 타당성을 심어주는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. 그 감정의 타당성을 심어주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과거에 있었던 이 일 때문이니까 난 충분히 힘들만해 라고 나한테 공감을 해주는 거군요. 그게 감정 해소가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. 네, 현실류가 오늘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그 마음은 어디서 오고 또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살펴봤습니다.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예민한가? 이런 고민하거나 그런 마음이 불편해서 좀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요. 힘들더라도 왜 그런 마음이 들까? 뭐가 날 불편하게 하나? 내 마음을 살피는 것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게 또 아이와의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. 잠시라도 좀 시간짬 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. 선생님, 다음 시간에는 어떤 얘기 나눠볼까요? 네, 오늘 말씀 저희가 나눈 무시받는 느낌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육아를 하고 엄마 역할을 하다 보면은 내가 아이를 이해해 줄 일은 많은데 나 자신이 이해받고 공감받을 일은 너무 적어지는 것 같고 정말 인정받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되게 힘든 마음들이 많잖아요.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실류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는 아나운서 박민영이었고요.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우열이었습니다.